안녕하세요. 오늘도 일본어의 나원티입니다. 요즘 저는 내년에 일본에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유학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유학을 어떻게 결심했고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 유학을 결심한 건 2022년 3월이었어요. 이제 곧 출국을 앞둔 학생이랑 대화 중에 너무 부럽기도 하고 코로나로 일본에 못 간 지 벌써 3년째. 이제 유학 가는 학생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건 옛날에 제 경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꼭 붙이게 된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한번 알아봐야 돼 라는 말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붙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내년이면 꼭 10년이 돼요. 언젠가는 이 말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란 걸 알았지만 막상 하게 되니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들어와서 10년 동안 일본에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원을 고민한 적도 있었고 여러 방법을 찾아본 적도 있었는데 이때마다 제 발목을 잡은 건 생활비였습니다. 일본에서 살았을 때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 힘듦을 아니까 다시 일본에 가고는 싶은데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난 이 일이 좋은데 이 일을 접으면서까지 일본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또 일본에서 대학원에 가게 되면 돌아와서 대학 교수를 꿈꾸는 게 맞는 수순인데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교수직보다는 동네 사랑방찌기가 돼서 다양한 연령층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더더욱 일본에 갈 이유가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저에게 다시 일본에 가봐야겠다라는 필요성과 온라인 수업이라는 무기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지금의 수업 배분은 대면 대 비대면이 거의 5대5 반반이에요. 학생 중에는 기본은 대면 수업인데 때에 따라서는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수업 교재를 다 데이터화하게 되었는데 이 노력으로 일본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결심한 2022년 3월은 아직 일본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싶은 건 관광이 아니라 유학 사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갔었던 2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런 걸 보고 느끼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알아본 건 학교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일본어 학교를 2군데나 다녔어요. 한 군데는 일본에 가자마자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다닌 학교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다 중간에 대학교 부속 일본어 연수 과정, 보통 별과라고 불러요. 거기로 옮겨서 다시 1년을 공부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요코하마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중간에 휴학도 한 번 해서 총 5년, 그리고 TMI지만 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까지 다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런 제가 다시 유학비자로 일본에 갈 수 있을지 일단 상담을 해보니 일본어 학교로는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오면 더 이상의 일본어 학습이 필요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래요. 그렇다고 대학원은 갈 수 없고 그러다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과정이 있는 문화외국어 전문학교에 일본어 교사 양성과를 발견했습니다. 기간도 1년으로 딱 좋았어요. 수업 시간도 대략 9시부터 3시, 그 이후 시간도 사용 가능할 것 같아서 이 학교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교 원서 접수 기간을 보니 10월에서 12월 사이, 그리고 학비는 1년에 약 1,080만 원, 그리고 일본어 시험, 지필고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랑 소논문 시험, 면접 시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만 JLPT의 N1을 가지고 있으면 필기시험은 면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7월에 N1에 응시했어요. JLPT 공부하는 법은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는 이 JLPT를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7년까지는 봤었는데 3번 봤을 때 3번 다 180점으로 합격해서 나름 자신 있는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본 시험은 되게 오랜만에 본 데다가 이날 컨디션도 엉망이어서 되게 망했다 싶었는데 다행히도 178점 나왔고요.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건 11월에 있을 일본 유학시험 EJU에 응시하는 거였어요. 전문학교 진학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는데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재학 기간 동안 한 달에 48,000엔씩 학습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이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너무 큰 보탬이 될 것 같아 일단 보험이라 생각하고 응시하기로 했습니다. 실로 17년 만에 다시 보는 시험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2005년이었고요. 그때 11월에 시험 봤을 때 일본어가 380점으로 그때 국내 최고 득점 받은 적이 있어서 이 17년 만에 보는 시험이 오히려 적잖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유학 가려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게다가 제가 세운 기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이 진검승부가 한 번이니까 내심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과는 12월 23일에 발표됐어요. 22일 0시부터 열람이 가능했는데 서버가 터져가지고 1시 반쯤 넘어서야 볼 수 있었어요. 점수는 일본어가 369점, 기술이 50점 나왔고요. 자세하게는 청해 청독해가 171점, 독해가 198점으로 처음에 점수 보고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레포트가 발표됐는데 그걸 보니 이 점수가 이번 시험의 최고 득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 저랑 같이 본 이제 저희 교실 학생들 성적도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점수 발표 전에 대학에 합격해 놓은 상태라서 그래도 마음은 좀 편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결과도 좋은 편이라서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학습 장려금 발표를 같이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사라고 해서요 그냥 가서 본 건 아니에요. 과거 이제 시험 문제가 EJU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시중에 출판된 모의고사를 합쳐서 40에서 50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에 임했어요. 시간은 타임 이렇게 맞춰놓고 풀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아날로그 시계본 연습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EJU 공부하는 방법도 조만간에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 전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 드리겠습니다. 다음 준비는 학비하고 생활비 마련이었어요. 유학을 결심한 3월부터 만약에 출국을 하게 된다면은 이듬해 3월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 12개월? 이게 얼마를 더 모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생각해야 했어요. 학비는 원서비하고 입학금이랑 수업료를 합치면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본에 가서 집을 구하고 한 달 정도 수업을 못할 거 생각하면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체류비까지 생각해서 일본 입국할 때 필요한 비용을 한 7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항목을 합치면은 1,800만 원? 적은 돈 아니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모으는 중이에요. 이 돈을 들여서까지 일본에 가는 의미가 뭘까 진짜 몇 번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지금의 수업 방식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언제까지고 고수할 수 없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방식을 바꾸는데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마흔에 가는 유학은 그 계기가 되기 충분했어요. 두 번째는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강사를 고를 때 일본어를 잘하고 잘 가르치고는 배워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강사를 고를 때는 강사의 이력이나 지금까지의 행보가 중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을 살았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경험했고 취학 비자, 유학 비자를 거쳐서 대학생 때 일본인들이랑 같이 취업 활동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돌아온 저는 학생들한테 여러 방면에서 서포트가 가능했어요.
여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본에 다녀와서 새로운 유학 사정을 전해줄 수 있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만나보고 싶은 강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나 한 사람의 경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에 가게 되면 현역 유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실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분야는 다양한데 저는 뼛속까지 문과라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다른 세대, 다른 전공, 제가 다녀보지 못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참에 일본에 가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20년 전에 제가 유학을 준비하던 때 제 주위에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불행히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5년이란 시간을 들여서 돌고 돌아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20대에 5년이란 시간의 로스는 꽤나 아프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만난 학생들은 20년 전에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매번 느낍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얻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번에 제 유학은 가치 있는 유학이리라. 그리고 이 밖에 제가 일본에 가야 할 이유는 진짜 차고 넘치더라고요. 이렇게 의욕에 제게 넘쳤는데 이런 저의 발목을 또 잡는 게 있었어요. 그건 지금 현재 있는 교실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났어요. 처음엔 친구가 들어와 주기로 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되게 되었고 또 다른 후보도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신의 뜻인지 올해로 교실을 계약한 지 꼭 4년이 돼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3월에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흔쾌하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실에서 렌탈해서 쓰던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네들도 다 기간이 지나서 특별히 위약금도 들지 않았고 교실에 있던 가구는 저희 친척과 학생이 인수해 주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없을 동안 저희 부모님도 걱정됐어요. 눈에 띄게 나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내가 없어도 괜찮겠지?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가 내년 12월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내가 1년 정도를 꿈을 대다가 보면은 같은 해에 엄마 아빠를 멀리 곁을 떠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먼저 나가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는 오빠가 옆에서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빠가 나가고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졸업해 돌아오니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좀 덜 외로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미 갔다 온 유학이니까 두 번째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쉽지 않음을 정말 얼마나 느꼈는지 정말 이거를 다시 물으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 12번 들기도 했었는데 제 성격이 선지름 후 수습이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에 저 끝에 다다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제가 일본을 처음 가기로 마음 먹었던 게 2001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게 이왕 태어난 거 멋지게 살다 가자 결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인생의 반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택마저 제가 하고 책임도 제가 지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 친구,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저 다녀올게요. 여기까지 진짜 긴 이야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본어 나원티였습니다.